등록 자동차 2,400만 대 시대, 국민 2명 중 1명은 차가 있는 셈입니다. 많은 대수만큼이나 자동차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녹아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VMIS, 즉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차량 정비업소 등 일부에게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누군가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수백만 건 정보를 빼간 걸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속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건 차량 수리를 위해 이력 조회가 필요한 전국의 정비소들. 그런데 일부 정비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만 수백 건, 심지어 불과 1분 사이 100건 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이상조회로 의심된 건수가 6개월간 4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국내 5개 정비조합 등의 전체 조회 건수와 맞먹는 양입니다. 실제 이상조회가 이루어진 기간은 몇 개월 더 있었기 때문에 유출된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즉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 보통 정비를 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6, 7시 끝나잖아요. 근데 밤 12시에 뭐 수십 건을 조회를 하고 일주일에 10건을 조회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승용이 5년 10초 차를 등록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1분에 뭐 20건, 30건을 조회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이상한 조회가 감지된 정비소 가운데 한 곳을 가봤더니 손님이 많아야 하루 67명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에는 2018년 10월 1일 하루에만 이 정비소에서 차대 번호 144건을 조회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업소의 전산 기록을 살펴보니 실제로 그날 다녀간 차량은 10대도 채 안 됐습니다.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인데 정작 업주는 자신의 등록번호로 그런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내준 리스트에는 거의 대부분 수입차 위주 차량 번호였고요. 그 옆에 차종까지 써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온 차는 한 대도 없고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도 당시 정비조합을 통해 비정상적인 조회가 확인된 정비업소들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영문을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누군가 해당 정비업소들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를 모아 팔거나 수집해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뒤 정비조합의 조회 건수를 제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겁니다. 결국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차량 정보 불법 유출을 저지른 게 누구고 어디에 쓰였는지 그 실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이 시스템 그리고 차대 번호라는 게 뭐길래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유출이 왜 위험한지 이어서 이채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VMIS, 즉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많고 다양합니다. 소유자, 최초 등록일, 사용 본거지, 차대 번호는 물론 채무관계나 운행정지 명령 여부 등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차대 번호는 차량 결함, 정비 이력과 리콜, 침수 여부, 중고거래 내역 등 해당 차량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보험 산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정비업체에서는 부품을 주문할 때 꼭 필요한데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대 번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15년 정도에도 이 차대 번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차 뭐 어디 내부에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거 혹시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차대 번호는 쉽게 말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바꿀 수 있어도 처음 차를 만들 때 매겨진 차대 번호는 폐차될 때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차의 차대 번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는 이렇게 차량 등록증에서 볼 수 있고요.
운전석 대시보드나 문, 엔진룸, 앞바퀴 부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일련 번호에는 차종과 배기량, 제조 연도, 생산 일련 번호 등이 담겨 있어 개별 정비소도 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VMIS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새면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품업체는 정비소에 주문 없이도 미리 수율을 계산해 잘 팔리는 부품 모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늘리거나 아예 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운전자들에게 부품만 따로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시스템에서 이상 조회가 감지됐을 때쯤 한 온라인 부품업체에서 차대번호 부정조회 사용이 의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입차 부품 사이트에서 차대번호를 조회를 해서 부품을 매칭해주는 거를 보고 나서 좀 의심을 가졌죠. 국토부 전송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부품 회사에 저희들은 조회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차 넘버를 국토부에 서버에 왔다 간 거는 인천 모 지역의 정비업소 정비업 코드를 가지고 왔다 가는 거죠. 또 정비 이력을 숨겨야 하는 불법 정비소가 악용하거나 범죄 조직이 다른 차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속칭 대포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몰래 빼낸 차대 번호를 활용해 열쇠를 새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차량 150여 대를 훔쳐 멕시코로 팔려던 일당이 FBI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고객 정보가 들어있고 자동차 제작사의 영업소에도 들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는 고객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번호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악의적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벌인 수사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번 주 계속 추적 보도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VMIS, 즉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출이 이뤄진 사건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는데 정부 시스템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군가 정비소들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빼간 사건. 경찰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를 의심하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정비소의 등록번호와 IP 주소를 이용하면 해당 정비소의 실제 접속 여부는 물론 도용한 인물이 접속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시작도 못 해보고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도 접속자의 IP 주소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P 주소가 없으니 실제로 어디서 누가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IP 주소 등의 접속 기록을 보관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했어야 합니다. 또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해 접속 권한을 IP 주소로 제한해야 하고 IP 분석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국민의 차량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IP 주소로 접속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접속 기록 또한 수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연계 서버에 운영 권한을 준 민간 정비검사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통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은 조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업체 사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는 해당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합에도 남아있지 않아 결국 어디에서도 IP 주소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제보를 통해 정비소와 자동차 부품업체 각 13곳, 그리고 VMIS 연계정비 프로그램을 만든 전산업체가 모의한 걸로 보이는 일부 범행만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정비소의 등록번호로 전산업체가 만든 연동 프로그램에 들어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 가까이 불법 조회한 차대 번호를 영업에 활용한 건데 우리가 정비업체 등록 번호를 어떻게 보면 빌린 거죠. 그건 다 가능하다 해서 한 거지 그거를 뭐 도용해서 하고 이렇지는 안 되는 거고 나 정비업체나 이렇게 다 하에 뭐 한다 해서. 경찰은 전산업체가 부인하고는 있지만 고객을 유지하거나 신규 유치하기 위해 불법 조회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품업체와 정비소 등은 따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술한 관리 탓에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 문제가 엉뚱한 곳으로 번졌습니다.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정비조합과 조합의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산업체가 서로를 의심하며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계속해서 이채연 기자입니다. 전국의 정비소들이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차대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차량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을 정부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이들이 모인 정비조합의 서버를 열어준 겁니다. 정비조합은 소속 정비소들이 정부 시스템에 쉽게 접속하는 방법을 찾다 기존의 정비소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전산업체의 서버 연결을 맡겼고 전산업체는 기존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정비업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정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비소들은 고객의 차대 번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전산업체들은 정비업자가 정보 시스템과 주고받는 정보를 모두 공유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연계 서버였다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전산업체한테 이걸 넘겨준 거죠. 공생 관계를 유지하던 양측이 등을 돌린 건 정보 유출 문제가 터지면서부터입니다. 수사를 통해서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자 서로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소속 회원이 가장 많은 정비조합 한 곳은 최근 전산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고객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직접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버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우리가 주체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과다 조회 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조합의 의뢰로 시스템을 연결하고 관리해온 전산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 정보를 부품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의심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매달 정비조합 회원들에게 받아오던 수수료까지 끊겨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 전송 기능이 지금 없다면 정비업소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연계코드 얘기 이런 게 나오면 잠을 못 잘 정도의 공포감을 받게 됩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지경까지 이른 상태. 그런데도 총괄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자의 IP 주소를 관리하지 않아 누가 왜 정보를 탈취했는지 경찰조차 밝힐 수 없게 만들고는 자신들이 접속 권한을 준 건 정비조합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최초에 이런 방식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방식이 된 거잖아요. 연합회에서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시면 그 전산 연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유지관리 업체에 있는 게 아니고 조합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뭐. 권한을 주면서 접속 기록에 대한 매뉴얼이나 보안 관련 서버 관리 지침조차 내려보낸 적 없는 국토부. 그러면서 관여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정부 관리감독의 허점을 파고든 차량 정보 수백만 건의 유출 사건, 그 단독 보도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사건은 사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보관리 시스템 VMIS에서 수백만 건의 차량 정보 유출을 감지하고도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대 번호와 차량 번호로는 개인 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아전인수식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확인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 최초 등록일 등을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소유자의 신상을 위협할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자동차 등록 원부나 정비소, 부품업체가 가진 구매 이력에 더했을 때도 얼마든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대번호 자체는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차대번호와 함께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등 추가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경찰이 일부나마 실태를 밝힌 차대번호 불법조회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대신 차량 최초 등록일 정보를 볼 수 없게 하고 조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정보가 다량 유출되고 미궁에 빠진 진짜 원인은 접속자 IP 주소조차 수집하지 않는 등 악용이 속수무책인 시스템에 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할 일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내 정보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죠. 차대번호만 있으면 어떠한 정보를 다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자동차에만 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또 다른 쪽에서도 정보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경찰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400만 건 넘는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접속자 IP 주소 기록 등이 없어 중단한 충북지방경찰청. 당시 두 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고 경찰이 최근 다시 한번 공문까지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나서야 정비조합에 IP 주소를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책임을 민간 정비조합에 떠넘긴 겁니다. IP나 컴퓨터 고유번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이렇게 누출되도록 방치했다라는 것은 관할 부서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허술한 관리로 유출을 못 막은 것도 모자라 소극적인 대처까지. 결국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됐습니다. 수백만 건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여전히 유출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차량 정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니는지 알 길도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차량 정보가 유출된 사건. 저희 MBC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마지막 시간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충북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국토교통부를 수십 차례 취재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서면 질의, 통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이번 주 MBC 보도까지 나가자 국토부는 즉각 공식 자료를 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마치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한 것처럼 포장하고 수백만 건 유출 사건이 경찰이 밝힌 4천여 건 무단 조회가 전부인 듯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경찰이 재차 권고한 매뉴얼에 따라 개별 정비소의 인터넷 통신 번호인 IP와
컴퓨터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 맥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접속자의 IP와 맥 정보가 있으면 ID, 즉 정비업 등록번호를 도용해도 실제 어디서 누가 접속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 보관과 관리 감독을 민간인 자동차 정비조합이 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각 민간조합에서 이 두 가지 접속 기록을 제출받기만 하지 정작 VMIS,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은 변함없이 기록을 따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계 서버를 통한 개별 사용자 관리는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의 몫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공단이 지키되라고 하면 서버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지원 팍팍 다 한다. 근데 이걸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어떤 시스템과 이론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차량 최초 등록일 정보를 차단한 데 이어 이번엔 차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비조합의 조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놓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없이 자꾸 관련 업계 권한만 축소하는 게 맞느냐는 질타도 나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더라도 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을 생각한다면 이런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심지어 연계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조합, 그리고 조합 프로그램과 정부 시스템의 연계를 담당하는 전산업체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마당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공, 민간기관 등 100개 이상 기관과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있고 프로그램도 다 달라 IP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과 2014년 이미 보안 취약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의 서버 연계 방식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